토링, 오늘은 폭우가 내린 지 며칠째인지 모르는 날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다가올 재앙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막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비가 정말 짜증나게 내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날은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데 창밖에는 여전히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고 비가 기껏해야 며칠 더 내리다 그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아침 핸드폰 알람 소리에 깨어났을 때 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어내니 밖은 안개로 뒤덮인 것 같았고 빗물은 심지어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라는 공지가 떴더군요. 아마도 회사는 우리 같은 소모품 같은 노동자들이 출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책임져야 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집에 있는 식량을 확인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가 물자를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무리하지 않고 즉석식품 코너만 찾아갔습니다. 라면 20봉지, 샌드위치빵 5개, 자취가열 냄비 10개와 즉석밥 10개를 샀습니다. 그 후에는 약국에도 들렀는데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너무 쉽게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해열제랑 감기약 좀 주세요. 곽향정 기수도요. 그리고 생강차 큰 거 2봉지 주세요. 집 앞에 물건을 갖다 놓았을 때 옆집 이웃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느 정도 느긋해 보이는 뚱뚱한 남자였는데 역시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 여러 번 들락날락 하시는데 비축하러 다니셨나봐요.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슈퍼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선반이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형님도 비축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문을 열려고 했어요. 제가 보지 못한 것은 그 뚱뚱한 남자 입가에 괴이한 미소가 스쳤다는 거였어요. 또 한 주가 지났는데 창밖의 비는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에는 매일 정보 발표가 떠서 3일 전부터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알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함부로 외출하지 말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안전을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오후, 저는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들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일찍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물에 잠겼고 몇 대의 사과차도 잠겨 있었어요.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여전히 먹구름이 낀 하늘을 바라보았고 구름이 뒤섞인 듯한 악압감을 느꼈어요.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했는데 앞으로 15일 동안 맑은 날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 물건을 더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큰 노크 소리가 났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도어락이 없어서 밖을 향해 소리쳐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세요? 아가씨, 저 옆집 조형이에요. 집에 있어요? 저는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번 복도에서 이 이웃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주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조형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고 이미 손에는 전 남자친구 번호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별일 아니에요. 요즘 밖에 안 나가시는 것 같아서 집에 물건은 충분하신지요? 저는 먹는 게 적어서요. 그래도 집에 별로 없어요. 형님도 물건이 부족하시면 직접 사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려 했어요. 아이고, 이 아가씨. 형이 어디 꼬지른 아가씨한테 편이나 보겠어. 방금 밖에 나갔다 왔는데 꽤 많이 사왔어. 너에게 조금 갖다 줄까 하는데 받을래? 그는 손에 물건을 흔들었고 비닐봉지에서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너무 소심인지심으로 사람을 대한 걸까요? 저도 좀 미안해졌고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도 했어요. 제 손이 점점 문고리 쪽으로 움직였어요. 어때, 아가씨? 받을 거면 문 열어. 문 밖에서 말만 하면 형이 무슨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 고마워요, 조형님. 하지만 사양할게요. 제 친구도 나갔다가 곧 갖다 줄 거예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더 준비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아서요. 전 나중에 직접 나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후로 문 밖은 조용해졌어요. 침실에 가서 좀 자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알겠어. 네가 필요 없다면 그냥 내가 참견하지 않을게. 그러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비록 이웃을 화나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조씨라는 사람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다. 조심하는 게 최선이었다. 집에 있는 식량으로는 2주는 더 버틸 수 있었지만 이 비는 끝이 없을 것 같았다. 비가 그치지 않는 한 밖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나가야만 했다. 오후, 나는 비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옆집에서 TV 소리가 인연하게 들렸고 그제서야 나는 떠날 결심을 했다. 떠나기 전 옆집 문학회를 한번 훑어보았는데 물방울이 떨어진 흔적이 없었다. 이 사실은 나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현재 상황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나빴다. 엘리베이터가 이미 작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차를 타고 작은 슈퍼마켓에 도착할 수 있었다. 거기 있는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고무보트 한 척이 있었다. 그것을 보자 나는 눈이 번쩍 떠졌다. 만약 정말 큰 홍수가 난다면 이것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다른 물건들로는 비상용 비스킷을 좀 사고 생수와 빵 같은 것들을 좀 더 사려고 했다. 너무 비싼 것은 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1시간 동안 바쁘게 움직인 끝에 나는 물건을 집 앞까지 옮겼다. 아마 소음이 너무 컸던 모양이다. 옆집에 사는 조 씨는 마치 냄새를 맡은 개처럼 즉시 이쪽으로 다가왔다. 어이 아가씨, 왜 혼자서 옮겨?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어? 나는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친구가 길을 못 찾아서 제가 아래층까지 마중 나갔어요. 친구가 계단구까지 옮겨줬고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조 씨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남자는 내가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재빨리 내 물건을 집어들여 했다. 자자, 형이 도와줄게.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재빨대 문을 닫았다. 문전박대를 당한 조 씨는 우리 집 문을 몇 초 동안 노려본 후 돌아서 떠났다. 그리고는 곧이어 세차게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이미 공포에 마묵해져 있었다. 어쨌든 비가 그치면 꼭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물질을 정리해 모았을 땐 이미 해가 저물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고 온 하늘은 검은 막부처럼 뒤덮여 있었다. 가끔 두께 다른 은색 뱀들이 지나가는 듯했다. 세상은 거친 천둥과 빗소리 외에는 고요해 마치 온 우주에 나만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늘 밤에는 무슨 비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속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제서야 안심하고 침실로 돌아가 잠을 잤다. 꿈인지 생시인지 반쯤 깨어있는 사이 문 앞에서 무슨 스스르륵 하는 소리가 인연하게 들려왔다. 마치 날카로운 손톱이 철피를 긁는 소리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누군가 문속을 열고 있었다.